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리입니다. 오늘은 조선의 3대 왕 태종 이방원하고 그의 부인인 원경왕후 민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경왕후 민씨는 세종대왕의 어머님이시죠.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는데 조선 건국 초기에 이방원이가 세력을 잡은 게 1차 왕자의 난입니다. 1398년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게 1392년이니까 그로부터 6년이 지난 후에 이방원이가 무인정사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세력을 잡게 되고 자기가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바로 위의 형인 정종 그러니까 방과죠. 방과에게 왕을 시키고 자기는 뒤로 물러나서 실권을 쥐게 된 것이 1398년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왕자의 난이 1400년에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2년 있다가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면서 이때 이제 이방원이가 왕으로 즉위를 하는 거죠. 1400년에 조선의 3대 왕으로 즉위한 이방원, 태종 가장 조선시대 때 가장 강력한 군주였던 이방원과 그의 부인인 원경왕후 민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1차 왕자의 난은 1398년 조선 건국 후 6년 후에 일어났고 이때는 이복 형제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400년에 일어난 2차 왕자의 난은 동복 형제 간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같은 그 형제 간의 싸움이 2차, 그 다음에 어머니가 다른 형제 간의 싸움이 1차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왜 다르냐 하면은 태조 이성계가 1392년에 조선을 건국을 했는데 태조 이성계가 무명일 때 고향인 함흥에서 만난 한씨 부인, 그러니까 젊어서 만난 부인이죠. 그 부인하고 사이에 여섯 그 형제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방우, 방우는 일찍 병으로 죽고 둘째가 방과, 정종이 되죠. 조선의 2대왕. 그 다음에 삼남이 방의, 그 다음에 사남이 방간, 그 다음에 이제 오남이 방원. 그래서 이제 이 오남이 이제 3대 태종이 되고 육남이 방연, 막내가 방연입니다. 그래서 그 2차 왕자의 난 때 동복 형제 간의 싸움이라는 게 다섯 번째인 방원하고 네 번째 바로 위의 형인 방간하고 싸움을 해서 방원이가 이기게 된 거죠. 이때 방간의 편을 든 게 방의, 셋째인 방의도 이제 같은 부류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1차 왕자의 난, 이복 형제 간의 싸움 때는 전부 다 그 동생인 방원을 지지를 했죠. 도왔죠. 그래서 1차 왕자의 난이 이복 형제 간의 싸움인데 이 태조 이성계가 고향인 그 한씨 부인을 하고 만난 이 한씨 부인이 나중에는 이제 신의 왕후로 추존이 되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성공을 해서 서울인 개경에서 입신양명한 후에 만난 부인이 강씨입니다. 이 강씨가 나중에 이제 신덕 왕후로 추존이 되는데 이 강씨 가문이 당대 최고의 권문세가였습니다. 이 강씨 가문에서 낳은 아들들이 첫째 아들이 방번, 그다음에 둘째 아들이 방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92. 근데 이제 그 첫째 부인인 한씨 부인은 일찍 사망을 했기 때문에 신의 왕후죠. 그 영향력이 이제 거의 없었는데 둘째 왕후인 그 강씨 신덕 왕후가 그 태조 이성계를 이제 옆에서 보필을 하면서 베갯머리 송사를 벌려서 자기의 그 아들인 첫째 아들인 방번이나 둘째 아들인 방석을 세자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막내 아들 방석 이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1살 차이밖에 안 돼요. 그 둘째 아들인 방석이가 더 낫다. 이렇게 그 정도전이라든가 당대의 그 실력자들이 이 둘째 아들 방석을 밀어서 결국에는 1392년 조선이 건국되면서 이태조는 마누라의 그 등살에 못 이겨서 둘째 부인의 막내 아들, 둘째 아들인 방석이를 1392년에 왕세자로 책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불만을 많이 가졌던 형들, 나이 많은 그 형들 중에서 또 특히 오남인 방원이가 불만을 많이 갖게 된 거죠. 그래서
1398년 1차 왕자의 난을 무인정사라고 그러는데 이복 형제 간의 싸움이죠. 그래서 이때 이방원이가 반대 세력들을 전부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이방원이 편에 쓴 사람들이 이방원이가 정한대군인데 이방원이 편에 든 사람이 그 부인인 민씨 원경왕후 민씨의 남동생들 그러니까 처남이죠. 처남인 민무구, 민무질 이 사람들이 이제 이방원이를 좀 도왔고 그다음에 그 태조 이성계의 친구면서 측근이면서 여진족 출신인 막강한 그 장군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의 측근이죠. 친구 같은 측근 이지란 이 사람이 또 이방원이를 도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부하들 중에서 하륜, 이숙번, 박포, 조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방원이 편을 붙어서 군사들을 동원을 하여서 남산에서부터 전부 그 군사들이 이제 선수를 쳐서 승리를 하게 된 거죠. 이때 그 박포도 이제 이방원이를 도왔는데 군사를 동원해서 공을 세웠는데 나중에 그 공신 책봉에서 좀 밀렸어요. 그래서 뭐 1등 공신이 못 되고 뭐 2등인지 3등 공신이 되면서 박포가 불만을 갖고 있다가 이방원이의 형인 그 방간 바로 위의 형 사남인 방간을 사살 꼬셔가지고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게 바로 2차 왕자의 난 1400년에 일어난 겁니다. 이때 박포의 난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때 2차의 난 때도 방원이가 이기죠. 그래서 방간이하고 박포 등이 이제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이방원이를 도운 사람들이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왕세자 이방석 쪽에 쓴 사람들이 정도전 그다음에 뭐 남은 그다음에 뭐 심효생 이런 그 대신들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1차 왕자의 난 때 결국에는 붙었습니다. 근데 이때 왕자의 난이 생긴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일단은 그 조선을 세울 때 큰 공을 세운 그 이방원이라든가 나이 많은 형들을 물리치고 태조일성계가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옆에 있는 그 부인의 아들인 그 막내 방석이를 왕세자로 삼은 데 세자 책봉 문제에 대해서 이방원이든가 그 형들의 불만이 많았고 둘째는 정도전이 문제죠. 정도전이 이제 조선을 이제 새로운 나라로 만들면서 정도전이 그 어떤 절대 군주제가 아닌 그 어떤 신하들이 운영하는 나라를 만든다는 그 야심찬 그 이상에 의해서 정도전이가 추진을 했던 강력한 정책 중에 하나가 사병혁파. 그러니까 그 각자 그 개인들이 갖고 있는 그 군사들을 다 없애고 전부 나라의 군사, 그러니까 그 공적인 사적인 걸 없애고 공적인 군대를 만들자. 그래서 사병을 없애라. 사병을 많이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 왕족이나든가 대신들, 귀족들이 많이 갖고 있겠죠.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방원이라든가 이런 그 형제들, 왕족들의 개인이 갖고 있는 집에서 갖고 있는 그 병사들이라든가 사병을 혁파를 해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이거에 대한 그 불만, 이방원의 불만. 그다음에 이제 이 정도전이가 요동을 정벌 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요동정벌에 대한 정치적인 입장의 대립이에서 이방원이하고 정도전이가 상당히 그 정치적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대립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어떻든 그 1398년에 그 정도전이가 비밀리에 자기의 수하들인 그 남은이라든가 심효생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뭐 회의도 하고 뭐 이런 거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방원이가 눈치를 먼저 챘어요. 선수를 챘어요. 그다음에 1398년 이때 태조가 아버지가 병으로 좀 위독한 상태라 좀 그 권력의 공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방원이가 정도전이를 먼저 치자 선수를 치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사건에 있어서 선수를 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냥 뭐 머뭇거리거나 기다리거나 이런 것보다는 먼저 선수를 때리는 거 먼저 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방원이가 군대를 동원을 하죠. 이숙번이라든가 박포라든가 하륜이라든가 조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시켜서 이제 군사를 이제 모아서 남은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남은의 집에서 이제 술을 같이 좀 맡고 있던 정도전과 남은을 붙잡아가지고 둘 다 죽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자인 이방석이를 폐위를 시키고 귀양을 보내서 귀양을 가는 도중에 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방번이 그러니까 방석이의 형인 이방번이도 죽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죽인 다음에 이제 다 반대 세력을 제거를 한 다음에 아버지인 그